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일도 어제와 버금가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3%대 추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시장이 받쳐주고 반등을 한다면 23,000원까지도 단기 목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살짝 터치한 이후 좀 떨어진 모습이죠. 24,000원, 25,000원 구간에도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쩌면 다음 달 안에 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관련 뉴스들 체크를 해보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향에 따라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까 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유한타를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다 보니 유한타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시황 분석이나 추천 종목 그리고 보유 종목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중 오늘 추가 상승해서 기분도 좋았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진머티리얼즈 매수가 대비 한 13에서 14% 익절을 드렸습니다. 좋은 수익률을 좀 드리고 있는데 무료 정보방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실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 기분 좋은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흐름을 이어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었긴 하지만 스무스하게 올라간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갭상승 출발 이후에 워낙에 전일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조정 전환도 한 차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는 또 6% 가까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종가는 플러스 3.2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고점이 6%까지도 갔었는데 조금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동안 어려웠던 주가 흐름에 더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일에는 거의 15% 정도 급등을 하고 오늘 크게 빠지지 않고 또 3% 이상 상승한 부분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야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거지 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반전이나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한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박스권에 머물고 조정 언제든 발생할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가야 할 때 주가를 더 올려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없이 동의를 합니다. 23,000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 유지하지 못한 건 아쉽긴 하지만 완전히 추세 자체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내년이고 이제야 다시 원전주들이 기대감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유롭게 좀 정보 받으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흐름 좀 살펴보면 국내 지수는 전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나스닥 상승에 힘입어서 양시장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5% 상승 마감, 코스닥은 무려 3.1% 급등을 하면서 9월 말부터 시작된 급락하는 시장 조금씩 반등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급등에 비해서 개별 종목들은 사실 체감상 크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역시나 지수 플러스 수급도 받쳐줘야겠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인 3,900억을 매도했고 나머지 기관이라던가 금투, 투신, 연기금 수급은 괜찮았죠. 코스닥은 외인이 1,840억가량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한 20억 정도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 1,190원을 또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조금 상승해서 1,186원까지 올라오면서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 어제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거래량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좀 나와 주었는데 주가의 상승폭은 어제와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역시나 수급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리려는 우려스러운 점, 이 부분과 좀 연관을 지어서 뒤에 차트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앞서서 최근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외국계 수급이 국내 주식 저가 매수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또 주목을 한다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 그동안 매도세로 계속 시장에 일관했던 이런 부분이 기류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2.5조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좀 실탄을 장전했다라고 하는데 국내 증시 수급에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외인은 10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고 개인도 55만 주가량 이탈, 기간 어제 이어서 또 75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투신이 29만 주가량 순매수 그리고 사모펀드가 오랜만에 그리고 상당히 크게 들어왔죠. 23만 주, 연기금이 어제 이어서 다시 30만 주가량 또 매수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15만 주 이탈로 마무리가 되었죠. 어제와 같은 수급이 사실 가장 좋은 포지션인데 오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인과 개인이 좀 나갔는데 기간 그리고 연기금에서 30만 주나 다시 들어왔다. 차이점은 외인들이 힘을 어제처럼 내지 않으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죠. 거래량도 어제와 비슷하고 외국인만 조금 더 들어왔다면 오늘 또다시 급등세를 연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오전 마이너스 150만 주까지 좀 이탈이 되었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15만 주 상당히 많이 줄인 모습이죠. 오후장 들어서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 주면서 순매도 폭을 상당히 줄여나간 모습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어제와 비율은 비슷하죠. 하지만 수량과 대금은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좀 빠져야 하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빠지지 않았고 이때 12% 비율을 기록했을 때보다 공매 비율은 2배 이상 줄었는데 수량이나 대금은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이 쇼커버링이 되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저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 대차잔고 금액이 5천억으로 상당히 늘었고 잔고 수량도 2,300만 주로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 과연 주가가 다시 상승세가 꺾일 때 공매도가 어떻게 좀 돌변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공매도, 수급, 주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려스러운 점 차트 흐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이때 거래량 그리고 상승 흐름 비슷하게 좀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일 겁니다. 뭐 이렇게 큰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캔들의 모양이 아래 꼬리보다는 윗꼬리가 짧아야 합니다. 전일의 거래량과 비슷하게 유지는 이렇게 되었지만 우려스러운 건 역시나 주가가 23,00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지하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달부터 이때부터죠. 계속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23,000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여러 차례 좀 했으나 결론은 뚫어내지 못한 게 팩트죠. 그나마 이전에 좀 했었던 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그때보다는 오늘의 이 흐름이 가능성이 더 높았으나 다시 한번 가로막힌 모습입니다. 뭐 아직은 내일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가야 할 때 위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서 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어제와 같지는 못했다라고 해도 주가가 앞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선 이 윗구간에서 또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선 23,000원 이번 흐름에서는 무조건 뚫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뭐 그렇다고 오늘의 3%의 상승 흐름 뭐 폄하하고 끌어내릴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뉴스 체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나 호재성 뉴스가 뜨지는 않을까 좀 찾아봤는데 별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상승 이유도 어제와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 탄소 중립의 원전은 필수, SMR 건설 뛰어든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인 일본 정부가 소형 원자로로 눈을 돌려 원전 대국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다. 세계 2위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소형 원자로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가동 연수가 40년에 이르는 원전은 개발 중인 SMR로 교체해야 한다. 이는 원전의 운전 기한을 연장하는 땜질식 처방 대신 원전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그린 성장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0으로 줄여 탈석탄 사회를 실현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60% 수준으로 늘린다. 그러면서도 온실가스를 0%로 줄이려면 2050년에도 원전은 필요하다. 현재 6%까지 떨어진 원전 비중을 2030년 20%에서 22%로 회복을 시키고 2050년에는 비중을 30에서 4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보시면 문 정부에선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돌고 돌아 원전 뭐 계속 나오는 뉴스죠. 글로벌 에너지난의 증시자금이 정유, 가스 기업 주식을 거쳐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으로 향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수요 증가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화석연료와 원자력 축소 방침을 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여 왔는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지역에서도 에너지난이 발생한 영향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쭉 보시면 두산, 폴란드 폐자원 에너지와 우추 프로젝트 정조준, 폴란드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 사업 우추 프로젝트를 정조준한다. 두산중공업은 프랑스 폐기물 업체 베올리아가 투자 추진하는 20만 톤의 플랜트 우추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계약 업체 선정은 내년 1분기에 이뤄진다. 사업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두산이 우추 프로젝트에 눈독을 들인 건 플랜트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다. 올슈틴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를 포함해 폴란드에서 5개 플랜트를 설비를 완료했거나 계약을 체결해 선점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 두산중공업 독일 자회사 두산 렌체스, 체코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로 구성된 일명 팀 두산으로 폴란드 올슈틴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를 수주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와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본도 SMR 건설에 뛰어든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비율이 6%까지 이렇게 좀 떨어졌었는데 탄소 중립과 탈석탄 사회를 실현하고자 2030년까지 20%로 회복, 그리고 2050년까지는 30에서 40%까지 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났었던 일본도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다시 원전대국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꼭 일본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고도 별로 없었고 안전을 큰 메리트로 해외 수출을 매진하고 있는데 원전을 폐쇄하고 줄이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강대국들조차도 날씨 기후 변화에 상당히 예민해서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기조에 대한 수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 자회사들이 유럽과 중남미를 기점으로 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폐자원 에너지와 우측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폴란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수주 소식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중에 해외 자회사들 대표적으로 세 곳인데 첫 번째로 두산 렌체스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 건설을 하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두산 메카텍 최근에 미국 회사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수소 쪽도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산 스코다 파워 똑같이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를 하고 있는데 유럽과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 시장에 진출을 했죠. 모두 미국과 유럽, 호주 등등 고객사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렇게 해외 자회사들이 수주를 보여주면 그 수주에 대한 일정 부분이 두산중공업의 분기 매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나와주는 부분 좋은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와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완전 좀 기다려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수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하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고 좋은 수익률도 계속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